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로 넘어올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취미와 특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자, 6번째 취미 특기 종료하는 인물입니다. 취미와 특기는 여러분들, 취미는 대체적으로 사회성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취미를 왜 갖게 되었고, 이 취미가 얼마나 사회성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취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 취미는 왜 어떤 계기로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회 정도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볼링을 물어봤다면 에버리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골프 같은 거 얘기했다고 하면 몇 타 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거나 꼬리지문을 만들 수 있는 취미를 적었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취미를 작성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면접관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취미가 좋은 것이고, 그 안에서 뭐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적응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취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특기는 왜 안 썼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럼 특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렇죠? 특기는 내가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특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잘 친다, 수영을 잘한다, 이게 우리의 특기라기보다는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 뭐 자료 수집, 뭐 이런 식으로 업무의 활용도가 높은 특기. 근데 만약에 특기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면접관이 어떻게 물어볼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았던 뭐 특기나 아니면 특기를 적었는데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이 꼬리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내가 남들보다 엄청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거나 내가 이거 하나만큼 내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영역,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료를 빠르게 찾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 하나만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땡땡 업무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또는 설득할 수 있다면 잘 만든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인물은, 그렇죠, 우리가 기승전 내자랑이에요.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존경하는 인물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적으로 뭔가 꼼꼼하다, 이런 꼼꼼함이 필요한 직무다라고 한다면 꼼꼼함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을 설정해서 그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셔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꼼꼼하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김용모 베이커리의 김용모 사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빵 하나를 만들 때에도 대충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 1mg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빵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빵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 또한 이처럼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자는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약간 그런 모습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거짓말하면 되겠죠. 자,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기승전, 어쨌든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적은 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적은 것대로 말씀하시면 거기 안에 내 인생관, 가치관을 또 포함시켜도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 뒤에, 그러면 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자기소개서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들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니까 행위와 모를 이러한 압박 질문에 대비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항목으로 넘어가 볼 건데, 지원 동기예요. 그렇죠? 자, 7번째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과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원 동기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목표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야가 좋은 방향이거든요. 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쓰라고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고 또한 어떤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삼성 땡땡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의 겉모습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랑 사귀어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나를 뽑아. 그럼 너희들에게 이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방향이 바로 지원 동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왜 반도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는 왜 마케팅을 하고 싶으냐, 왜 다른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물어볼 수 있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5년 뒤, 또 10년 뒤에 본인의 계획과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년 뒤의 모습, 5년 뒤의 모습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년 뒤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5년 뒤에 여러분들의 뭐 되게 모습이 많이 바뀌나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를 얘기하게 되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선배들의 업무를 배우고 성실하게 임하고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여,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또 물어본 것은 아니다. 5년 차쯤에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과 기술을 쌓았겠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또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업무 경험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정도에서 5년 뒤의 모습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5년 뒤의 모습을 얘기하실 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0년 뒤 거를 먼저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뒤의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5년 차쯤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죠. 저는 10년 뒤에는 삼성의 해외 지사에서 뭘 하고 싶은데 5년 차쯤에는 지역 전문가와 과정을 이수해서 새로운 해외 지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5년 차에는 10년 차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5년 차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항상 명확한 동기나 이런 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장 과정에 대한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전공으로 관련돼서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하고 이런 항목들로 쓰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됨됨이,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질문인데 그런 내용이 성장 과정에 잘 드러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관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관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관. 근데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나 잘 되고 나만 좋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좋고 모두가 좋은 부분에서의 인생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관들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직이고 팀이고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삼성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관과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비전이 동일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너무 개인적인 삶의 어떤 철학보다는 우리라는 관점, 그리고 어떤 삼성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인생관을 좀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 정신도 좋은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목적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나 우리 어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삼성을 위해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치관이 무엇인지, 인생관이 무엇인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약점이 많습니다. 특히 공대생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자. 그리고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사회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사회 이슈 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항목은 원래는 통찰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이슈를 쓰라고 하지 않고 또는 기술 이슈라고 하지도 않고 사회 이슈라고 한 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그럼 삼성은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있다. 그럼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되면서 제품도 소형화되고, 소형화된 제품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집콕적을 겨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이 커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면접관이 나한테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관심 있는 사회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삼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 이슈를 쓴 내용을 가지고 솔직히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면접에서. 하지만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쓴 이슈 말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그 이슈가 지금 왜 중요하게 여겨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때로는 아예 면접관이 대놓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와 관련된 뭐 생산 일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렇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예요. 자 침이 마르도록, 코가 막히도록. 제가 중간에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좋은 음성으로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10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10번째, 직무와 관련된 노력과 경험에 대한 항목이 있죠. 물론 조금씩 항목이 맨 마지막 항목은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인성 면접에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직무를 준비해 왔는지,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내용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프로젝트 때 뭐 했어요? 본인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것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팀이나 조직 내에서 조직의 성공과 발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내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최근에 자기 개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과거의 경험과 또 현재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와 관련된 노력, 준비 경험,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총 10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유형의 질문을 잘 체크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응하시고 준비하시면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인성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경험 질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